계속되고 있는 코로나 상황에서도 한국이 외교 사업을 통해 영향력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인도와 바레인이 적극적으로 한국과 협력을 하고 싶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두 나라와 어떤 협력을 하기로 했는지, 이로써 얻게 되는 효과는 무엇이 있는지 지금부터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도의 하르시 슈링라 외교부 차관은 17일 국내 한 언론에 8일을 넘어 인도는 기후 목표를 강화한다는 제목의 기고문을 전달했습니다. 슈링라 차관은 기고문에서 인도는 파리 기후 협약 관련 약속을 넘어가고 있다면서 기후변화 대응 조치와 관련해 국제적으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혁신적인 도구를 채택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즉 인도 정부가 기후변화 대응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인데요. 인도는 한국과 긴밀하게 협력하고 싶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인도를 포함한 국제사회는 지난 2015년 파리 기후협약을 통해 지구 평균 온도가 산업혁명 이전보다 섭씨 2도 이상 상승하지 않도록 온실가스 배출량을 단계적으로 감축하기로 합의한 바 있는데요. 슈링라 차관은 자신들의 경우 저탄소의 길을 만들기 위해 국제태양광 연합 같은 국제기구를 출범시켰다고 말하며 이미 80개국 이상이 가입했고 한국도 동참해주길 간절히 희망한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국제태양광 연합에 한국이 가입을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이었는데요. 슈링라 차관은 세계 4위 수준인 인도의 재생에너지 생산 능력을 활용하려 한다고 덧붙였고 기후변화 대응 전략의 핵심은 에너지라고 설명하는 등 한국의 동참을 회유하는 듯 했습니다. 인도는 애초에 2022년까지 175기가와트 규모로 재생에너지 생산 발전 설비 용량을 늘리려고 했으나 목표치를 초과 달성한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슈링라 차관에 따르면 2022년에는 220기가와트를 넘고 2030년에는 450기가와트에 이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슈링라 차관은 아직 갈 길이 멀지만 이러한 노력은 이미 큰 이득을 주고 있다며 인도의 탄소 집약도는 2005년부터 2014년까지 21% 감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처럼 인도는 한국과 특별 전략적 동반관계를 바탕으로 국가적인 계획과 국제적인 활동 사이에서 시너지를 찾기 위해 긴밀하게 협력할 것이라는 입장을 재차 강조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파리 기후협약 목표를 넘을 것이라는 인도와의 협력을 통해서 한국은 2050 탄소 중립과 그린 뉴딜의 근본 원칙 등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바레인과는 에너지와 건설, 방위산업 등의 폭넓은 분야에서 협력이 약속되었습니다. 설 연휴를 앞두고 출국한 박병석 국회의장은 아랍에미리트와 바레인의 공식 순방을 마치고 17일 귀국했는데요. 이번 중동 순방에서 한국은 우호 증진 외교를 넘어 건설 프로젝트 등의 경제 협력과 군사 및 방위산업, K방역을 중심으로 한 보건 분야의 협력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성과를 얻었습니다. 실사구시와 국익 중심이라는 의회 외교의 새 지평을 열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이유입니다. 한국은 현재 바레인의 1, 2, 3위 인사를 모두 만나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먼저 하마드 국왕에게 바레인의 경제비전 2030과 한국의 그린 뉴딜 그리고 디지털 뉴딜이 일맥상통한다고 설명하며 바레인이 추진하는 3가지 주요 인프라 과제에 한국 기업의 참여를 희망한다고 요청했고 국왕은 전향적인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한국의 요청들에 적극 화답한 하마드 국왕은 바레인은 한국 기업이 건설한 인프라 혜택을 받고 있으며 바레인의 미래는 한국에 있다는 말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어 바레인과 사우디를 잇는 연륙교 사업도 한국 기업이 하길 기대한다는 입장을 전했고 한국 기업이 건설한 인프라는 40년이 지나도 새 것처럼 쓴다며 한국 기업의 능력을 매우 높이 평가했습니다. 또한 국왕은 코로나 상황에서 K방역의 우수한 성과에 대해 언급하며 자신이 쓰고 있는 마스크도 한국산임을 강조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방산 분야에서의 협력 방안에 대해 즉석에서 추가적 논의가 제안되었다는 것입니다. 한국은 방산 분야에서도 우수한 기술을 가지고 있음을 전했고 하마드 국왕은 방문 기간에 왕세자를 만나 구체적인 추가 논의를 진행해 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이후 살만 왕세자와의 면담이 성사되었고 이 자리에서 두 사람은 다양한 협력 방안을 논의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살만 왕세자는 한국과 보건 기술 분야를 포함한 적절한 모든 분야에서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그렇게 되기를 희망하고 있다는 입장을 전했는데요. 그 역시 한국의 방역에 대한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는 한국의 방역은 세계적인 모델이라고 말하며 바레인은 코로나 방역 초기부터 아랍에미리트와 협의하면서 한국을 모범으로 삼기로 했었다는 이야기를 전해주기도 했습니다. 또 현재 사용 중인 IT 인프라는 한국의 기술이 공헌해 구축한 것이라며 이런 인프라가 없었으면 팬데믹 상황에 대응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을 것이라며 감사를 표하기도 했는데요. 훈훈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된 논의는 인프라 외에도 방산과 태양광 산업 등에 대한 한국의 우수성을 홍보하며 구체적인 논의를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박 의장은 한국은 방위산업도 발달한 국가라는 점을 설명하며 현재 방위산업 협력 양해각서 MOU를 양국이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협의가 조속히 마무리되고 이를 기초로 본격적인 방산 협력이 이루어지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살만 왕세자는 한국과의 협력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태양광에 대해서는 한국의 태양광과 관련해 앞선 기술을 가진 기업들이 있냐는 질문을 하는 등 관심을 보였다고 합니다. 바레인과는 이미 건설과 에너지 분야에서 많은 협력을 체결했는데요. 이번 협력 방안 논의로 인해 보건과 방위산업 등으로 그 범위는 더욱 넓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한국은 최근 지리적으로 멀지만 협력의 여지가 많은 국가들과 가치관과 비전을 공유하며 국익 중심의 외교를 이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금씩 더 많은 분야에서의 협력을 이끌어내어 앞으로도 꾸준히 글로벌 영향력을 강화해 나갈 수 있었으면 합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정보가 되셨다면 그것만으로도 감사드립니다. 늘 새롭고 유익한 뉴스를 전하는 로버튜브 되겠습니다.